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설란입니다. 연한 분홍색과 진한 분홍색 두 아이가 지금 앞에 있고요. 설란은 외떡잎 식물 백합목 수선화과의 구근초입니다. 남아프리카 고산지대 바위 틈에서 자라는 야생란입니다. 봄부터 초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우는 난초의 일종이고요. 크기는 8cm 정도로 작은 식물이에요. 설란의 꽃말은 무관심이라고 해요. 설란은 과습에 취약한 식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면 돼요. 물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보세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물을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물을 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물을 주실 때 이렇게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주셔야 돼요. 꽃잎에 물이 닿게 되면은 꽃을 오래 못 볼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과습이나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설란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1년 내내 직사광선을 받고 키우셔도 좋습니다. 빛을 많이 받아야 무자라지 않고 꽃의 색깔도 이쁘게 자라니 꼭 빛을 많이 쏘여주는 게 좋아요. 빛이 부족하면 새 꽃눈이 나오지 않아서 꽃을 보기 힘들기도 하고 무자라서 나중에 꽃대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설란은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에요. 적정 생육 온도는 10도에서 20도 정도로 선선해야 꽃이 오래가는 식물이고요. 5도에서 28도에도 잘 생육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 무더위는 피하도록 해주세요. 선선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영하 5도까지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흙이 얼지 않을 정도로 추운 온도의 겨울을 보내야 다음 해에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설란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서 식재해 주셔야 됩니다. 파종용 상토와 펄라이트를 8:2 혹은 7:3 비율로 섞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시길 추천드려요. 설란은 꽃이 지고 난 후 거름을 주어야 어미포기 주위에서 자라난 어린 싹들이 알뿌리의 영양분이 잘 전달이 돼요. 충분한 영양을 먹고 통통해진 이 알뿌리들이 다음 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이 지면 꽃 줄기를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영양제는 꽃이 지고 난 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란은 이식을 매우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재배 중에는 이식이나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란은 가을이 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휴면이 시작돼요. 이때 물과 영양 공급을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잎은 살짝 부추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쵸? 근데 꽃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부추라기보다는 좀 민이 난 느낌인데 꽃잎도 되게 강해 보이는 편이고 여기 또 속에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색깔은 안에서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조금 심하긴 한데 그래도 봄이 다가온 것처럼 식물들이 꽃을 하나둘 피워주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키우기 전에 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실 텐데 요즘에는 좀 약간 식물들이 계절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예를 들어 3월부터 5월까지 핀다 이런 아이들도 거의 2월달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요.
야외에서야 그 온도가 많이 지켜지겠지만 실내 집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하게나 춥게를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꽃을 피우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오래 개화 기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설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제가 구매 가격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이 다 구매한 지가 오래돼서 사실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근데 설란은 그래도 다른 뭐 앵초나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야생화들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기본 포트에 있는 것들이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되면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원래 화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는 다 판매하는 것보다 달라요. 뭐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다 할 수도 있는데, 비싼 것들은 대부분 잘 보시면은 기본 플라스틱 화분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져 있는 화분이나 이런 토분 같은 데 들어있어서 금액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런 토분은 필요 없고 그냥 기본 플라스틱 화분에 있는 걸 사서 내가 마음에 드는 화분에 식재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대형 화훼단지 가시면은 엄청 많은 개체들이 있어요. 색상도 여러가지 색상들이 있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집어다가 분갈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그런 대형 화훼단지에는 일반적인 화분들도 많이 있고, 토분들도 뭐 나라별, 색깔별, 모양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구매해서 분갈이해서 가져온 다음에 쭉 그대로 키우셔도 좋습니다. 설란 같은 경우는 꽃이 한번 지면은 다시 그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아이예요. 물론 그 꽃이 시간이 지나서 지는 게 아니라 죽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을 경우에는 회생이 힘든 아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봄이 되더니 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실내 정원을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야외 정원을 꾸미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이런 설란 같은 경우도 다른 야생화, 작은 야생화들 있잖아요. 같이 군락을 이루어서 심으시면은 보기 좋습니다. 설란은 그래도 금액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노지 월동도 되기 때문에 다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꽃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꽃을 구매하고 꽃이 죽는다고 그걸 너무 돈 아까워 하실 필요는 없진 않죠. 돈이 아깝긴 하죠. 물론 돈이 아깝긴 하지만 일종의 수업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지만,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몸소 키우면서, 왜냐면 집안마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키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키우면서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 먹어도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고 자꾸 연습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식물에 대한 분갈이 과정과 키우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